자,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공식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법원은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을 했습니다.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법정 모습이 또 공개된 바 있어서 민주당은 이거 명백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가면서 한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 발언이 크게 회자가 됐고요.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어제 광화문 연합예배에서 윤 전 대통령 뚝심이 보통 센 게 아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반드시 대선에 나올 거다.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전광삼 수석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부인을 했는데 자연인으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고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무슨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죄의식 없는 확신범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그와 거리를 두지 못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엔 답답한 거죠. 결국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위험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윤석열보다 더 위험하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무슨 뭐 반명 빅텐트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적어도 내란 속에 윤석열을 끊어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바꾸자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이 아예 출발부터가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라고 보고 근데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저기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은 저는 못 이긴다고 봐요. 죽었다 깨도. 그 정권은 넘어가는 건데 정상적인 정당이 되려면 윤석열하고 거리두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지금 단임제로 돼 있는데 이 전광훈 목사님 말씀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5년 후 문제는 다시 아닌 대선이 거죠. 나온다? 예, 그 뭐 약간 전파 낭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윤 어게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런데 저는 그것은 다분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에서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고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뒤집을 용기는 없고 그러한 안에서의 이런 강성 지지층만 결집시켜서 우리가 단 15% 20%의 세력만 유지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런 아주 악의적인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지 정말로 뭐 윤 대통령을 뭐 옹호하고 저는 그건 다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5년 하나 3년 하나 전 이 발언 정말 충격이었던 것이 제가 참 주변에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이마 빌딩에서부터 시작했던 돈 한 푼 못 받고 거의 1년을 윤 대통령을 위해 당선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했던 그 많은 수많은 제 주변에 참모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는 저도 경선 끝나고 본선 캠프부터 저도 한 4개월 동안 선거를 뛰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윤 대통령을 우리 당 출신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 대선을 이겨야 된다.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절박감을 갖고 이 정권을 만든 것인데 이분은 이게 5년 하나 3년 하나 나는 뭐 개의치 않는다. 이것은 정말 본인을 위해서 뛰었던 수많은 그 동료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요. 이기고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지고 관저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윤 대통령을 극복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이 헌법재판소 8대0 완패를 당했을 때 충격도 충격이지만 뭔가 각성의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봤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구나. 저는 그 각성의 계기를 보면서 윤 대통령을 좀 잊었으면 좋겠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머릿속에서 잊고 가야 그래야 보수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점.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품격과 절제심이
참 이제 와서 빛나는 것 같다.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실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제3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그 구렁텅이에 빠진 것인데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인격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이런 발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댓글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잠바 입은 대학생들 포옹하고 차 안에서 손 흔들고 떠날 때 마치 개선 장군 같더라. 이런 의견. 자, 윤석열 다 이기고 왔다. 5년이나 3년이나 그 멘트를 듣고 이런 표현까지 주셨습니다. 정신감정 요구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고진석 대변인. 근데 더군다나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앞둔 피의자들은 굉장히 행동을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지 않는다, 계속 뭐 영향을 받는다. 저는 이게 그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이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탄핵 정국 초기부터 국민의힘 지도부 새로 구성된 비대위의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광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죠.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압박이 중간에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도의적인 측면에서 구치소에 한번 면회하고 그다음에 사저로 한번 찾아가서 인사한 것이 다예요.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한 겁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는요, 지금도 권성동, 권영세, 이른바 권영세, 권성동, 이른바 쌍권이 그 지도부로 있는 한 나는 국민의힘 후보한테 투표 안 할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정도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 일단 어쨌건 역사적인 평가가 일단락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한 것이 앞으로의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뭐 탈당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렇게 뭐 사저 정치를 한다, 뭐 훈수를 둔다, 뭐 누가 시나리오를 쓴다, 이렇게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윤 대통령하고 이제 당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제 엇갈려 나갔는데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댓글에 윤 전 대통령 진짜 비상식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파면이 되어도 여전히 대통령일세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재판 촬영 불허한 재판장이 구속 기소한 지기현 판사인데 이것도 봐주기 아닌가?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예에 비추어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그 촬영이 다 돼서 그게 막 사진이 보도가 되고 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뭐 경호 문제로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현장 사진도 지금 일단 촬영 허가가 안 난다라는 건데, 이게 당연히 국민들 보기에는 이거 윤 전 대통령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뭐 오늘 하루 하고 끝날 건 아니니까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마찬가지에서 어느 정도 공개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혐의가 뭐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혐의였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께서 당연히 이 모습을 보실 권리, 저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 재판이야 뭐 공개 재판이고 이런 부분들 뭐 방청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뭐 허용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뭐 사진 공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 대변님도 말씀 주셨지만 뭐 국민의힘에서 뭐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을 받겠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뭐 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적어도 1호 당원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파면까지 됐는데 제명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게 맞나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제명 정도의 조치는 해야만 상징적으로라도 절연했다라는 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데 절연하지 않으면 앞으로 윤 전 대통령 뭐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비슷한 식의 얘기들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 대변인이 답변하시는 거 아니면 윤지인 대표가 근데 저는 제명하는 거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효과가 없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을 제명해서 이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무관해 이렇게 판단하진 않잖아요. 괜히 강성 지지층만 자극하고 당이 분란에만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요. 사실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저는 당당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배출했던 정당으로서 윤석열을 능가하는 국민의힘 비전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서 나오지 못한다. 즉 후보의 역량과 비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